현재 210개국이 세계 태권도 연맹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는 206개국인 IOC 회원국보다 4개국이 많습니다. 한국은 태권도 종목에서 역대 최악의 성적을 기록했지만 해외 언론들은 태권도가 가난한 나라의 선수들에게 희망이 됐다고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는 금메달은 제로였고 은메달은 1개, 동메달은 2개에 그쳤습니다. 태권도는 이번 대회에서 8개의 금메달을 7개국에서 나눠 가졌으며 금운동을 포함한 총 32개의 메달을 21개국이 가져갔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태권도가 메달 획득이 어려운 국가들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 시드니 올림픽에서 정식 종목이 된 이후 스포츠 약소국들의 12개 이상의 메달을 전달, 이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며 모든 올림픽 종목 중 태권도가 가장 관대한 종목으로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태국의 파니파크 웅파타나키트가 여자 49kg급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스포츠 강국이 아닌 태국의 이번 금메달 획득은 스포츠 약소국도 얼마든지 올림픽 금메달에 도전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청년 울루그벡 라시토프는 남자 68kg급에서 우승하는 등 다양한 국가의 선수들이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은 이번 대회에 4명만 출전했는데 태권도에서 금메달을 차지함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성과를 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이번 올림픽에서 자국의 비토 델라 필라 선수가 금메달을 따자 이탈리아 유력 언론이 태권도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습니다. 한 일간지에서는 한국에서 탄생한 무예 아이들을 매료시키다라는 제목의 특집 기사에서 태권도가 다른 무예에 비해 더 어려하면서도 덜 폭력적이며 혁신성이 돋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전세계 수련자 수가 유도나 가라데보다 많은 7천만 명을 헤아린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 태권도 메달은 태국, 튀니지, 대만, 영국, 동마케도니아,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적의 선수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태권도에는 모두 8개의 금메달이 걸려있는데 이번 대회 금메달 8개는 7개국이 나눠 가졌습니다. 러시아가 2개를 차지했으며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이탈리아, 태국, 미국, 우즈베키스탄이 하나씩 차지했습니다. 올림픽에서 태권도처럼 이렇게 여러 나라가 메달을 가져간 종목은 거의 없습니다. 태권도는 2000년 이래로 올림픽에서 메달을 거의 따지 못한 국가들에도 금운동에 메달을 안겨 국가와 선수들에게 영광이 됐습니다. 요르단과 코트디부아르는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태권도로 이 나라 역사상 첫 올림픽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금메달을 딴 요르단의 알마드 아부 가우시는 국민 영웅이 됐으며 정부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의 첫 올림픽 금메달을 선사한 세이크 살라 시세는 대통령궁 환영식에서 집 한 채에다 현금 1억 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습니다. 코트디부아르는 지금까지 출전한 올림픽을 통틀어 모두 4개의 메달만을 수확했는데 그중 금메달 1개를 포함한 3개가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아프리카의 최빈국인 니제르에서 1972년 이후 44년 만에 나온 은메달도 태권도에서 나왔습니다. 수십 년간 전쟁에 시달린 아프가니스탄은 역대 올림픽을 통틀어 2개의 메달을 얻었는데 바로 2008년과 2012년 태권도에서 2개의 동메달을 얻었습니다. 루울라 닉바이 선수는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연달아 태권도 종목에 출전해 2개의 동메달을 따내며 국민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닉바이 선수를 환영하기 위해 1,000명 이상의 카불 시민이 공항에서부터 모였고 카퍼레이드 행사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이 환호했습니다. 이처럼 태권도는 가난한 나라의 선수들에게 자신의 영예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비싼 장비나 시설이 필요하지 않고 자기 혼자서도 훈련할 수 있는 종목으로 난민촌 빈민가 오지에서도 태권도 선수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세계 태권도 연맹 회원국 수는 국제올림픽위원회의 206개국보다 4개국이나 많은 210개국으로 전 세계의 스포츠로 성장했습니다. 이번 도쿄올림픽 참가국의 개막식 기수 중 12명 이상이 태권도 선수였다는 점은 현재 태권도가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나갔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전쟁과 불안정한 정치의 희생자들인 난민들에게도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도쿄올림픽에서 태권도 종목은 61개국에서 온 선수들과 난민팀 선수가 참여해 실력을 겨뤘습니다.
난민팀은 11개 국가 출신 29명의 선수로 이뤄졌는데 이 중에서 3명이 태권도 선수입니다. 올림픽 출전 사상 처음으로 금메달을 하나도 따내지 못한 종주국 한국의 부진은 역설적으로 태권도의 세계화를 증명합니다. 태권도 종주국으로서 올림픽에서 위기를 맞았지만 반대로 태권도의 올림픽 잔류에 힘이 되는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태권도는 그동안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후 재미가 없다는 이유로 주국 올림픽 퇴출론에 시달렸습니다. 특히 2005년에는 퇴출 투표까지 시행됐고 득표 차이로 간신히 잔류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올림픽에서는 여러 국가들이 태권도에서 메달을 가져감에 따라 태권도가 올림픽 퇴출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잡았습니다. 한편 2020년 도쿄 올림픽에서 개최국 어드밴티지로 정식 종목이 된 가라테는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선 정식 종목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합니다. 뉴욕타임즈는 태권도에서 메달을 획득한 국가에서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나타난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요르단 사상 첫 금메달이 태권도에서 나오자 3개월 동안 태권도복이 5만 벌이나 팔릴 정도로 인기가 폭발했습니다. 한편 이번 대회에 참여한 태권도 선수들의 투지도 돋보였습니다. 스페인의 이글레시아 선수는 트레인 하드, 드림 빅을 의미하는 기차 하드, 금 큰이라는 한글을 도복 뒤에 새기고 출전해 화제가 됐습니다. 이글레시아스 선수는 첫 태권도 금메달을 딴 태국 선수를 상대로 10대 11로 역전패를 당해 은메달을 차지했지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한국 태권도 선수들의 매너도 화제가 됐습니다. 이다빈 선수는 결승전에서 우승한 밀리차 만니치 앞에서 대뜸 엄지를 치켜들으며 금메달을 딴 선수를 활짝 웃으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태권도 간판 스타인 이대훈 선수는 동메달 결정전에서 중국의 자오사이에게 패했지만 자오사이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워 중국 선수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이대훈 선수의 젠틀한 스포츠맨십은 2016년에도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당시 2016년 리우 올림픽 8강전에서 요르단 선수에게 패하고도 상대의 손을 직접 들어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아직까지 태권도의 비판은 남아있습니다. 지루한 경기 운영과 납득할 수 없는 점수 채점 방식 때문입니다. 선수의 주먹과 발에 달린 센서가 상대의 머리와 몸통 보호대에 달린 센서에 감지돼야 점수가 올라가는 방식으로 발바닥으로 몸에 붙은 센서를 더듬는 경기, 발펜싱이란 혹평까지 나올 지경입니다. 태권도가 지루한 경기 방식으로 재미가 없다는 평가가 있지만 반대 의견도 많습니다. 누리꾼들은 재미로만 이야기한다면 올림픽 종목 절반은 날려야 한다. 태권도로 메달을 처음 따는 나라와 선수도 있다. 60개국 이상이 참여해 20개국 이상이 골고루 메달을 땄다. 이런 종목을 없애자는 게 맞는 말이냐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태권도에서 비록 부진한 성적을 거뒀지만 이제 태권도는 국제 스포츠계의 변방에 머물렀던 나라들에게 가장 관대하고 희망적인 종목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